수천 년 동안 인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을까? 고대 문명에 새겨진 정체불명의 그림, 수많은 조종사들이 쫓았던 미확인 비행체, 그리고 정부가 수십 년간 감춰온 기밀 문서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 그리고 레바논의 바알벳 거석이 있습니다. 수백 톤이 넘는 돌을 쌓아 만든 피라미드는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건축물인데요. 나스카 지상화 역시 하늘에서 내려다봐야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벳 거석은 현대 크레인으로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향해 지어졌다는 점인데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켜본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외계인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계속되고 있죠. 전투기 조종사, 민간인,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비행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군사 기술을 이용한 비밀 실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존재가 보낸 신호일까요?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한 농부가 자신의 목장에서 이상한 금속 파편을 발견했는데요. 그 파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금속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부려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아무리 잘라도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었는데요. 그는 곧바로 지역 보안관에게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공군이 출동했습니다. 군은 현장을 봉쇄하고 모든 잔해를 회수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건 직후 미 공군은 공식 발표를 했죠. 미확인 비행체를 회수했다. 언론은 곧바로 비행 접시 발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몇 시간 뒤 군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합니다. 잘못된 정보였다. 사실은 단순한 기상 관측 기구일 뿐이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군은 처음에는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사라졌고 목격자들은 입을 닫았으며 군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로스웰 사건 이후 정부는 모든 걸 부인했는데요. 비행 접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계인은 없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록은 기밀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UFO를 망상이라 여기게 되었죠. 하지만 2004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상공,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훈련 비행 도중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포착된 걸 발견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곧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얗고 타원형의 작은 비행체, 날개도 없고 추진 장치도 없었죠. 그런데 그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고 공중에서 정지했다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졌죠. 그 광경을 본 조종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물체인데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레이더에 기록된 궤적, 전투기 카메라가 포착한 실제 영상. 이제 군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직접 포착한 틱택 UFO. 조종사들은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고 영상은 군 레이더에도 기록되었죠. 그러나 정부는 침묵했죠. 비행체의 존재는 확인했지만 그 정체는 설명할 수 없었죠. 그렇게 또다시 사건은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 국방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UFO 관련 영상을 공식 공개합니다. 그리고 발표했죠.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확인 비행 현상이다.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었죠. 군이 직접 인정한 미확인 비행체. 그렇다면 오랜 시간 부인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확인 비행체의 존재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죠. 나사는 즉각 연구팀을 꾸렸고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UFO. 그러나 이제는 과학이 직접 그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그는 블랙홀과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불렸죠. 하지만 그런 그가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해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높은 확률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그것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천문학자이자 저명한 과학 저술가였던 칼 세이건, 그는 평생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며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몰두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말했죠. 우주는 엄청나게 크다. 만약 우리만 존재한다면 그건 너무 엄청난 공간 낭비가 아닌가. 수천억 개의 은하, 무한한 별들, 그 속에서 단 하나의 행성만이 생명을 품고 있다면 과연 그게 더 과학적일까요? 하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외계 문명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 그는 외계 문명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UFO 목격 사례를 들어왔지만 그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과 행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외계 문명의 흔적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우주 어딘가에 외계 문명이 있다면 왜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고 그중 일부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을 가졌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논리적으로 보면 지구보다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앞선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찾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동물원 가설입니다. 어쩌면 외계 문명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자연 속 동물을 연구하듯 일부러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멸종 가설. 모든 고등 문명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신들의 기술에 의해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주에는 이미 사라진 문명의 흔적만 남아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침묵 가설. 외계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지만 우리처럼 위험한 문명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위험한 일일까요? 이렇듯 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라면, 만약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중 어딘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인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걸까요? 심야의 기록입니다.